부모님 돌봄 문제, 막상 내 일이 되면, 정말 뭐부터 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데 정말 큰 힘이 되어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인데요. 이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주 알기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마음속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거나 혼자 생활하시는 게 힘들어 보일 때 자녀로서 정말 걱정되고 마음이 무겁죠. 그 막막한 마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좀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요,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아주 든든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이죠. 이 제도가 과연 어떻게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도 해당이 될까? 이 부분이겠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기본 자격이 필요한지 그것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신청 자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요, 노화나 질병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만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이런 특정 노인성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다 싶으면요, 그 다음은 바로 등급을 받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르신께 어느 정도의 돌봄이 필요한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예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청 과정은 총 5단계로 진행돼요. 먼저 신청서를 딱 제출하는 게 1단계고요. 그러면 2단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부모님의 몸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평소에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도움이 필요한지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3단계로 의사소견서를 내고요. 이 모든 자료를 모아서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 드디어 등급이 적힌 인정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걸로 고르시면 돼요. 먼저 더 건강보험이라는 모바일 앱이 있어요. 이걸 쓰면 진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죠. 특히 바쁘신 직장인 자녀분들한테는 이게 딱이겠죠?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직접 물어보면서 해야 마음이 논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분하고 상담하면서 접수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등급까지 받으셨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께 어떤 돌봄이 가장 좋을까를 결정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살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다른 하나는 시설에 들어가시는 시설급여. 이 둘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겠죠? 먼저 재가급여는요, 말 그대로 집에 계시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익숙하고 정든 내 집에서 지내시면서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오시거나 낮 시간에만 잠깐 주야관 보호센터 같은 곳에 다녀오시는 방식이죠. 반면에 시설급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요양원 같은 전문 시설에 아예 입소해서 24시간 내내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서 잘 비교해 봐야 해요. 먼저 장소부터 다르죠. 재가급여는 우리 집,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하다면 이건 시설급여 쪽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의 부담은 어떨까요? 그렇죠. 밤이나 주말까지 신경 써야 하는 재가급여 쪽이 아무래도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어르신의 심리적인 안정감은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내는 재가급여가 훨씬 높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등급 제한이 있다는 건데요. 시설에 입소하는 건 보통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1등급에서 3등급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신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재가급여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우리 가족 상황에 맞춰서 한번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 부모님께서 나는 절대 집 떠나기 싫다고 하시는가? 둘째, 24시간 내내는 아니고 식사 준비나 병원 가실 때처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인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가족들이 기꺼이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네라는 대답이 많이 나온다면 재가급여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나 도와주고 우리는 실제로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정부에서요, 받으신 등급에 따라 이만큼까지는 저희가 비용을 대드릴게요 하는 한도액을 정해줘요. 일종의 매달 쓸 수 있는 복지카드 한도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2026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1등급의 경우엔 한 달에 251만 원 정도, 3등급은 약 152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급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상태가 비교적 괜찮으실수록 지원 한도액은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정부가 정해준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썼을 때 그 총 비용의 일부만 우리가 내면 됩니다. 이걸 본인 부담금이라고 불러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는 총 비용의 15%,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20%를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볼까요? 재가 서비스로 한 달에 100만 원어치를 이용했다면 우리는 딱 15만 원만 내는 거고요. 나머지 85만 원은 나라에서 내주는 셈인 거죠. 부담이 확 줄어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말 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이게 뭐냐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직접 부모님을 돌봐야만 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일 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요양비라는 이름의 특별 현금급여예요. 아주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매달 현금으로 23만 3,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가족의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현금 급여는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엄격한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변에 요양기관이 아예 없는 섬이나 아주 외딴 시골에 사시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같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도저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특수한 상황에만 해당돼요. 왜냐하면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부모님 돌봄이라는 긴 여정에서 아주 든든한 지도가 되어줄 제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격 확인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서비스 종류와 비용까지 이제 여러분 손에 지도가 들려있는 셈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그 막막했던 첫걸음을 떼는데 조금이나마 용기와 확신을 더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